6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교협이나 각 대학 총장님들께서 아마 생각해 봄직한 또 우리 2020년 또 올해 내년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중요한 아주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저도 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일 앞에 저는 사회를 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제가 신문에 기고한 게 하나 있어서 AI 교육에 대해서 앞에 좀 신문 기고를 그냥 그대로 실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AI 교육, 빅데이터다, AI다, 블록체인이다 하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 첨단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거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만, 모든 대학들이 원천 기술,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어떤 학과라든지 대학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는가? AI 교육이 AI 알고리즘 개발만 AI 교육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교수를 메시고 오는데 10억이 든다, 30억이 든다, 100억이 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 생각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AI 관련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기술을 여러 학문 분야에 응용, 적용하는 것도 지금 매우 시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들이 혹은 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AI 관련 혹은 융합학문 관련 지원을 한다면 응용 분야 역시, 적용 기술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농업 분야, 축산 분야, 혹은 인문과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에 이런 여러 첨단 기술, 첨단 학문 분야를 접목하는 거에 상당히 좀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실천적인 어떤 과제나 일을 하면서 훨씬 더 메인으로 알고리즘 개발까지도 나중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또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전혀 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에 나간다면 언제까지 알고리즘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또 그걸 탐만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빨리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서 사회를 내보내서 지금 나가서 살고 있는 학생들의 자세나 태도나 어떤 마인드를 우리 대학들이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글로 한번 써본 내용을 이 좌담의 내용으로 한번 좀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6분 또 저까지 7명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상호간에 어떤 질문이나 또 다른 어떤 추가로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앞에 나오신 분은 예, 그럼 총장님들께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요. 지금 총장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예. 지금 자담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립대, 사립대, 여대, 그리고 중소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평택대 신은주 총장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한 대학의 부류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임시사가 파견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의 규제에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도권 중에서도 임시이사 파견된 대학에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규제를 타파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대교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고등교육 규제 개선 관련해서 처분 재산의 기준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없이 처분을 허가하고,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기준 명확화 등 지침 개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법인의 재산과 관련된 그 매각이나 이런 변경과 관련돼서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총장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지금 현재 제가 33개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성원의 민주화 노력이나 또는 그 비정상적인 교육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절박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인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사들의 권한도 최소화되어 있고요. 어떤 법인의 재산과 관련돼서 사실은 교육부가 거의 부동의 자세로 협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에서 내년도 그 영양 그 진단과 관련돼서 각 대학의 의견을 계속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그 대기업과 그다음에 교육부와 그다음에 교육개발원에 그 의견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아마 여러 총장님들도 아실 텐데 지금 영양 그 진단과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재학생 충원율입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양 진단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부분이 20점으로 아주 대단히 큰 지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대학이 예를 들어서 편제가 완성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대학, 예를 들어서 아직도 3, 4학년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편제가 바뀐 다음에 6년 정도, 7년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재학생 충원율이 상당히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휴학을 하거나 군 휴학을 하거나 이래서 재학생 충원율이 보통 다른 학과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획평가 처장 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대학에서도 거의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영양진단 평가 지표를 완성하기 전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좌담에 나온 그 말씀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정리를 잘해서 교육부에 반드시 그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또 구조개혁위원회에 가서 방금 말씀하신 이 충원율의 어떤 문제를 반드시 문제 제기를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우리 부총장님. 아까 우리 김영섭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교협에서 그동안 거론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별 대학의 총장으로서 자기 대학에 존망이 걸려있는 평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가 사실 역기능도 참 많은데 그러나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고통스러운 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이 평균적으로 대단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우리 고등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평가의 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작 고등교육의 주체가 돼야 되는 이 대교협은 거의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동안에 여러 번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학의 평가의 틀에 따라서 국가의
또는 미래 인재 양성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운명도 결정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이 소외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지금 이 현재 평가의 틀은 대체로 몇몇 전문가들이 비밀리에 시안을 준비한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데, 그 공청회는 대체로 실무자 위주로 되고 아마 거기에 총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 잘못된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 대교협은 새로운 신임 회장단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임 회장단에서는 이런 평가, 이번 지금 3주기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평가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평가에 있어서 1차 공청회 또는 공청회 이전이라도 이 총장님들과 교육부의 장관을 포함한 이 실무자들이, 우선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의 틀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평가 지표를 만들고 평가 기준을 작성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되어야 그것이 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임 회장단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이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 그러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대교협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짧은 의견 한번 받겠습니다. 예. 원광대학교의 박명수 총장입니다. 저희 오전에 있었던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교수노조 출범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이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교수노조의 출범이 예를 하나만 들면 교수도 정년, 비정년이 있고 또 연봉제, 호봉제가 있고 초빙 교수, 강사. 아마 교수노조가 출범되면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아마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4월 총선의 결과와 연동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대교협에서 교수 노조 문제에 관한 대교협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대학 평가에 우리 대교협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정책 입안 그리고 방향성을 정할 때 대교협에서 총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또 우리 대교협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아마 좀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또 우리 총장님께서는 교수노조 출범에 대한 어떤 대교협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대교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이 평가라든지 재정 확충,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대교협이 교육부 및 대기재부라든지 아마 대정부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대 우리 대학이 나갈 길에 대해서 자담회에 참석해 주신 6분의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남으셔서 좋은 의견 주신 총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3시부터 아마 부총리와 아마 자담회를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자담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